자, 여러분 지난주에 학교에서 모두들 지구온난화까지는 진도를 나갔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인 올리드 267조 이거 지구의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요. 267쪽의 오른쪽 플러스 개념 3번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지구에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지구보다 태양이 훨씬 더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은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이 한 면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거의 뭐 이렇게 평면이나 마찬가지겠죠. 태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를 향해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위도에 관계없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나란하게 서로 평행하게 서로 뭐 휘어지지 않고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는 여러분 알다시피 둥글어요. 그런데 지구가 만약에 둥글지 않고 이렇게 지면이 평평하다면, 그래서 아래쪽을 적도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전 중위도라고 하고 여기를 고위도라고 했을 때, 적도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지면에 서 있고 중위도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고위도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지면이 위도에 관계없이 쭉 이렇게 평평하다면 어떨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자,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태양은 어쨌거나 지구보다 훨씬 크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위도에 관계없이 나란하게 이렇게 지구에 입사하게 될 거고요. 이때 이 태양빛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살펴보니까 적도에서는 완전히 거기 사는 사람의 머리 위에서 직방으로 이렇게 90도의 각을 이루면서 들어올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지구가 둥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둥글 때에도 적도라는 지역은 이렇게 지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햇빛에 대해서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위도, 고위도를 가도 지구가 평평한 경우에는 땅이 전혀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 태양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고위도도 마찬가지로 햇빛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는 90도. 즉 중위도든 고위도든 적도든 지구가 평평하다면 햇빛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서 직방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적도 지방에서는 뭐 이런 기둥이 서 있다고 했을 때 햇빛이 이 기둥에 완전히 머리 꼭대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거나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원래 이거는 지구가 실제로는 둥글기 때문에 적도에서만 가능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면 중위도든 고위도든 전부 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내 머리 위에서 직방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지구는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죠. 다시 왼쪽의 그림으로 돌아오시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지면이 햇빛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점점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지면에 들어오는 각도, 적도에서는 90도를 이루지만 중위도에서는 그 각도가, 지면과 햇빛이 이루는 각도가 적도보다 작아질 거고, 더 고위도, 극지방 가까이 간다면 이 각도는 점점 더 작아지게 돼요. 이때 햇빛이 지면에 대해서 들어오는 각도를 우리가 태양의 고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그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해가 뜨고 지는 거를 하루 종일 만약 관찰한다고 한다면 태양은 처음에 떴을 때는 굉장히 고도가 낮은데 한낮에 고도가 많이 높아졌다가 또 질 때쯤 되면은 태양이 점점 지평선을 향해 가까워져서 고도가 낮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도별로 고도 비교할 때 같은 시간을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고도를 비교할 건데, 아까 한낮에 가장 높이 뜬다고 했었죠. 보통 낮 12시에서 2시 사이. 그래서 그때의 고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낮에 태양이 정남쪽의 중앙에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서 남중고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한낮의 태양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하고, 그럼 이제 위도별로 남중고도라고 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중고도가 작아지더라. 즉 태양이 점점 더 지면에 대해 비스듬하게 들어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때 뭐가 달라지는 거냐? 태양이 더 비스듬하게 들어오면 뭐가 달라져요?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그림이 좀 지저분하니까 잠깐만 이 그림들 좀 지워볼게요. 표시했던 것들을. 처음에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저위도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같은 양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같은 양이 들어왔는데 태양이 점점 더 고위도로 갈수록 우리가 기울어져서 고도가 점점 낮은 상태로 들어온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태양이 조금 더 넓은 면적에 이렇게 퍼져서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그다음에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좁은 면적에, 왜냐면 태양이 완전히 머리 위에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면, 중위도로 가면은 그 태양의 각도, 들어오는 고도가 좀 더 기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빛이 넓은 면적에 퍼지게 된다면, 고위도로 가면은 더 넓은 면적에 이렇게 태양빛이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같은 양의 에너지가 분명히 들어왔음에도 고위도로 갈수록 좀 더 넓은 면적에 퍼져서 도달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에너지가 조금 더 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와도 좀 더 넓은 면적에 퍼지냐, 아니면 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상황인데 조금 다른 그림, 좀 3차원적인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분명히 지금 같은 양의 에너지가 ABC라고 하는 서로 위도가 다른 세 지역에 들어왔는데, 위도가 낮은, 그러니까 저위도인 C 지역에는 요만한 면적의 그 햇빛이 집중된다면, 점점 A라고 하는 저기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훨씬 더 넓은 면적이 퍼진다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같은 양의 에너지가 좀 더 넓은 면적에 퍼져서 도달한다라는 거를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또 조금 더 다른 그림을 가져봤는데요.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양의 에너지 한번 볼게요. 세 가닥의 태양광선이 각각 세 가닥씩 같은 양의 에너지가 지금 위도가 다른 ABC 세 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얘네들이 도달하는 면적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ABC,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면적은 서로 같은 면적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 같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하는 면적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자, 저위도에서는 요만한 면적의 3개의 광선이 도달했다면, B라고 하는 조금 더 위도가 높아진 중위도 지역에서는 조금 더 넓은 면적의 3개의 광선이 도달하고 있고, C라고 하는 더 고위도 지역에서는 더 넓은 면적의 3개의 광선이 도달하고 있다.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같은 양의 에너지가 더 넓은 면적에 도달하고 있다. 좀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같은 면적일 때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왼쪽 그림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요게 이제 같은 면적을 표시해 놓은 거라고 했었죠. 이 부분을 오른쪽 그림에서 따로 떼어봤어요. 따로 떼어봤더니 A라고 하는 같은 A 지역에서의 같은 면적에서는 지금 여러분 세 가닥의 광선이 A라고 하는 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B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 세 가닥의 광선이 좀 더 넓은 면적에 퍼지기 때문에 같은 면적만 떼서 비교를 해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왼쪽 그림 두 가닥만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 두 가닥만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지역에는 세 가닥의 광선이 훨씬 더 넓은 면적에 퍼지기 때문에 같은 면적만 떼서 비교하니까 한 가닥의 광선만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면적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이 같은 면적을 우리가 단위 면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이제 면적의 단위, 여러분들 뭐 제곱미터, 제곱 센티미터 이런 거 쓰는데, 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뭐 1제곱미터, 1세제곱미터, 1제곱 센티미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면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는 면적에 대해서 단위 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면적일 때, 즉 예를 들어 뭐 그 지역에서 1제곱미터라고 하는 정해진 딱 기준이 되는 면적을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을 비교했더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여러분 더 오히려 적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 들어올 땐 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왔으나 이 같은 양의 에너지가 더 넓은 면적에 퍼지기 때문에 같은 면적만 떼서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적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적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하게 돼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같은 면적을 비교했을 때, 아까 단위 면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같은 면적에 입사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감소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지구는요, 위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공평하게 같은 면적을 비교한다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냐면 저위도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고위도는 좀 더 적은 에너지가 들어온다. 지구는 위도에 따라 에너지가 불균등하게 들어온다 라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구는 위도에 따라서 지구 표면에 단위 면적이 입사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같지 않아요. 즉 불균형해요. 에너지가 불균형하고 어디가 많이 들어오냐면은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에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저위도일수록 많은 양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가면은 점점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지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불균형하다라는 걸 좀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지구가 모양이 어떻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에. 둥글지 않고 평평했다면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평평했다면 어느 위도든 간에 햇빛은 지면에 대해서 90도의 각도를 갖고 똑같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똑같을 텐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올 때 더 퍼져서 들어와요. 고위도로 갈수록.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불균형하다라는 내용을 쭉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본 건데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올 때 지금 다시 봤던 것처럼 적도에서는 더 많은 양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위도는 더 적은 양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구가 태양의 햇빛을 받게 되면 점점 이 햇빛에 의해서 따뜻하게 데워지잖아요. 지구도 어떤 일정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있는데 어떤 온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구가 어떤 온도를 갖게 되면은 그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만큼 지구도 똑같이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태양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이겠죠. 태양이 훨씬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적은 양이지만 지구도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을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 흡수한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가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만큼 바깥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도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갖게 된대요. 어쨌든 저위도가 아무래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좀 더 더워질 테니까 온도가 높아질 테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도 좀 더 많은 양을 방출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가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자체가 적게 들어오니까 지구의 기온이 고위도가 원래 좀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지구 복사 에너지도 적은 양을 방출하게 될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복사 에너지도 위도에 따라서 약간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는데 그래프 표시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위도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지구 복사 에너지랑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크로스되는 이 지점이 한 위도 38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즉 여기가 이제 남위 38도부터 북위 38도 사이에 있는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에너지가 오히려 남는 상태가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에너지가 과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도 38도가 넘는 지역, 조금 더 고위도 지역들은 오히려 파란색 그래프가 더 크네. 즉 방출하는 에너지가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 적도 지역, 좀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과잉 쌓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거예요. 반대로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온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고위도 지역은 극단적으로 빙하기가 오는 거고 저위도 지역은 끝도 없이 더워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 평형이 지구상에서 평형이 깨지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사실은 고위도로 이렇게 가주기만 하면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과잉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으로 옮겨지면 되는데 이 에너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지구에서 좀 더 자유롭게 아무래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대기와 해수잖아요. 그래서 대기와 해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때 에너지를 함께 가지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불균형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대기와 해수가 얘네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부족한 지역으로 옮겨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구가 원래는 에너지가 불균등한 상태였는데 위도에 따라서 근데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루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네가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한다?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 에너지 평형을 이루는 것을 도와준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들어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위도가 에너지가 과잉해지고 고위도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대기의 순환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대기 대순환이란 무엇이냐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267쪽 교재 계속 보시면 되고요. 교재에 대기 대순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 대순환이란 대기의 크고 작은 규모의 순환 중에서 지구 전체 규모의 순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순환이에요. 자, 그래서 대기 대순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대기 대순환의 시작은 뭐다?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시작은 뭐다? 지구의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좀 표시를 해볼 건데, 자, 그러면은 에너지가 아무래도 좀 과잉하게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적도 지역은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어와.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가 과잉해질 거고, 그럼 이 지역의 아무래도 공기들은 좀 더 따뜻해지겠죠? 다른 지역보다? 에너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위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늘 부족한 지역이에요.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훨씬 적기 때문에 여기 지역은 아무래도 공기가 좀 차갑겠죠. 그죠? 에너지가 부족해서. 자, 근데 여러분 따뜻한 공기는 따뜻해지면 공기가 아무래도 그 분자 간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기 때문에 같은 부피당 공기의 어떤 무게가 좀 가벼워지게 돼요. 여러분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한 공기는 좀 부피가 팽창한단 말이에요. 좀 가벼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따뜻해진 공기는 상승하려고 그래요.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지면이 있는데 좀 태양빛을 많이 받아서 따뜻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좀 차가운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공기들이 데워지는 정도가 달라서 따뜻해진 공기는 아무래도 좀 가벼워져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공기가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반대로 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 공기가 차가워지게 되면 오히려 이 공기는 약간 수축하게 될 거예요. 차가워진 공기는 분자들의 운동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분자 간 거리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공기의 부피가 좀 수축하게 되면서 좀 더 밀도가 커지게 돼요. 주변의 다른 공기들보다 밀도가 커진다. 즉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차가워진 공기는 주변 공기들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워지면서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지구과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따뜻한 지역, 그러니까 좀 공기가 따뜻해진 지역은 공기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 지면을 보면 공기가 지금 다 위로 빠져나가서 이 지역은 공기가 아무래도 좀 부족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기가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 압력이 작아져요. 즉 이런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저기압은 어떤 데를 저기압이라고 하냐면 그 저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위로 자꾸 빠져나가서 공기가 좀 부족한 다른 지역보다 부족해진다 하면은 거기를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좀 차가운 그런 고위도 지역은 공기가 무거워져서 아래로 하강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강. 그러면 이 지역은 사실 저기압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공기가 더 쌓이게 되는 거죠, 지면에.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아무래도 커지겠죠?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데는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즉 고기압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위에서 공기가 자꾸 내려와. 자꾸 쌓여. 공기가 자꾸 쌓여서 주변보다 공기가 좀 더 많이 쌓여 있는 지역. 여기를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은 저기압이고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은 고기압이 형성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기 대순환에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보면 0도, 30도, 60도, 90도 크기에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한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위도를 표시해 놨고요. 그 각 위도대별로 기압이 저기압대인지 고기압대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어디가 더 에너지가 과잉이고 에너지가 부족한지, 어디가 더 따뜻하고 차가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기압, 고기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너무너무 쉬워요. 첫 번째, 적도 지역, 저위도 0도인 지역은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중으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압 형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위로 올라가서 90도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공기가 쌓여서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0도, 적도 부근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상승한 이 공기는요, 끝까지 우리 뭐 우주를 뚫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높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돼서 공기가 쌓이게 돼요. 계속 쌓이다 보면 여기 너무 많이 누적이 되면 얘가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양옆으로, 우리가 발산이라는 표현 쓸 건데 옆으로 퍼지게 돼요. 발산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얘는 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쭉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잃고 충분히 식어서 하강할 수 있는 저 북극 90도까지 쭉 올라가게 될 거고, 남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저기 남극 90도 있는 부분까지 쭉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 배웠듯이 각각의 지역에 지금 부족한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얘네가 가지고 올라온 지금 과잉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열을 여기저기 전달을 해주게 되고, 충분히 열을 다 전달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이 공기 덩어리가 식게 되면은 마지막에 저기 고위도인 90도 지역에서 이 공기는 다시 지면을 향해 하강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잃어서 충분히 식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강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면에 하강한 공기 마찬가지로 땅을 뚫고 아래로 계속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여기 계속해서 누적이 되게 되면 이 공기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양옆으로 또 발산을 퍼지게 돼요. 양옆으로 발산을 한 이 공기는 쭉 내려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에너지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또 조금씩 얻어요. 밑으로 가면 점점 에너지가 과잉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씩 얻어서 충분히 얻어서 이 공기가 상승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적도 지역.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적도에서 상승한 이 공기는요, 쭉 극지방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극지방에서 하강을 하게 되고요.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는 지면을 따라 쭉 적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적도에 오면 또 에너지를 충분히 얻어서 쭉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북반구에 순환이 몇 개 형성됐냐면요, 이렇게 올라와서 쭉 돌아서 극지방에서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적도로 돌아오는 한 개의 순환이 완성이 됐다. 순환이 몇 개 형성이 됐다? 한 개. 북반구에 한 개. 그리고 이게 그대로 대칭적으로 남반구에도 형성될 거예요.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남극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차가우니까 하강할 거고, 그 다음 하강한 애는 다시 쭉 적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에너지를 얻으면 또 상승할 거고, 남반구에도 완전 또 한 개.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 한 개씩 지금 순환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잠깐 여러분 옆으로 다시 와서요. 지금 이제 이렇게 고기압하고 저기압 아까 살펴봤는데, 저기압인 지역은 위로 계속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 지금 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고기압인 지역은 계속 위에서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여기 계속 뭔가 공기가 늘 쌓여있는 공기가 많은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저기압과 고기압인 지역이 서로 이렇게 옆에 있다고 한다면, 이 고기압인 지역은 공기가 많은 상태, 저기압인 지역은 공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기압의 공기가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요 가운데 지역에 이렇게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카락을 막 휘날리고 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걸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향해서, 왜냐면 고기압은 공기가 계속 쌓이고 하강에서 쌓이고, 저기압은 위로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가 많은 데서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왼쪽 그림으로 와서, 그럼 여기서 사실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지상에 지금 고기압인 지역이 있고 저기압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불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어디가 고기압이라고 했죠? 이 극지방. 차가운 공기가 계속해서 하강하는 곳이 고기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따뜻해진 공기가 계속 상승하는 이 지역이 저기압이란 말이에요. 저기압이라는 건 여기 이 영도 지역이 다 저기압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다 고기압이고요. 그러면은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를 부느냐? 지면에서 바람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를 향해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를 향해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를 향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될 거예요. 이때 이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고 있죠. 바람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그 시작되는 방향 앞에다가 붙여주거든요. 얘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북풍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풍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남반구에는 어떤 바람이 부느냐? 자, 남반구는 여기서 지금 공기가 하강하고 있네. 여기가 고기압이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적도가 어쨌든 저기압이니까 바람은 남극에서 적도 쪽으로, 남극에서 적도 쪽으로, 남극에서 적도 쪽으로 불고, 이 바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남쪽에서 지금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남풍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대기대순환이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그림이 같은지. 267쪽에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대기대순환 그림이 있는데, 지면에 부는 바람 한번 비교해볼까요? 저는 지금 북반구에 북풍만 분다고 해놨는데, 여러분 267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북반구에 바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0도에서 30도까지, 30도에서 60도까지, 60도에서 90도까지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바람이 세 개의 다른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순환 같은 경우에도 북반구에 한 개, 남반구에 한 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 보시면 북반구에 세 개의 순환이 있어요. 뭐 헤들리, 페렐, 극순환 이렇게 세 개의 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맞지가 않네. 제가 그린 그림은요, 뭔가를 고려를 안 해서 그래요. 어떤 것을 고려 안 했냐면, 지구는 여러분 스스로 돌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그린 이 그림은 지구의 자전을 고려를 안 한 상태예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뭐만 고려한 거냐면 그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불균형하다, 요것만 고려했을 때의 대기대순환의 모습입니다. 네, 가상의 모습인 거죠. 실제의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 효과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옆에다가 지구의 자전을 고려한 경우를 다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대기대순환인 거죠.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밑에 그림 글씨가 밑에 나오는데요. 자, 대기대순환이 일어나는 원인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구는 위도에 따라 에너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대기가 순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기대순환 첫 번째 원인, 위도에 따라 에너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대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전은 고려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전 고려하지 않고 딱 그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만 고려했을 때 이런 대기대순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순환이 북반구에 한 개, 남반구에 한 개. 얘들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의 순환 세포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순환 세포가 북반구에 한 개, 남반구에 한 개. 그 다음에 지상에는 북반구에는 딱 북풍만 불고 남반구에서는 남풍만 불 것이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지구의 자전은 고려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함께 지구의 자전까지 고려한 경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지금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보시면은 위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0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이렇게 3개의 지역으로 나눠봤고요. 자, 일단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정리를 하고 좀 이따 지울 거예요. 자, 지구가 자전을 어떻게 하냐면 자전축이 이렇게 북극과 남극을 관통하는 형태로 꽂혀 있어요. 실제로 꽂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자전을 한 자전축은 이렇게 북극과 남극을 관통하게 되는데 이 자전 방향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한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누군가 지구를 우주에서 이렇게 이 위에서 누군가 항공샷으로 지구를 바라보게 된다면 지구의 땅이 여기 그냥 둥근 땅이라고 지면이라고 할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다가 A라고 하는 하나의 지점을 잠깐 설정을 해볼게요. A라고 한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B라고 할 건데 여러분 대기가 B라고 하는 곳에서 A를 향해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대기가 움직이는 동안에 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기는 그냥 자기는 직진해서 잘 가고 있는데 땅이 잠시만요. 땅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대요. 지금 그리는 거는 설명하고 지울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한 지역이 아까는 왜 여기 있었잖아. 근데 땅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A라고 한 지역이 여기 왔어.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출발한 이 대기가 지금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해가지고 A가 여기까지 요만큼 오는 동안에 얘는 처음에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그냥 직진해서 앞을 향해서 가는 거야, 얘는. 땅은 도는데 어쨌든 대기는 땅에 완전히 붙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죠? 땅이랑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기는 대기 혼자 별개로 그냥 혼자 앞으로 계속 직진을 합니다. 직진하는 동안 땅만 돌아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대기가 도달한 지점을 보니까 여기 도달했잖아. 이 대기 입장에선 보니까 나는 분명히 A라는 지점을 향해서 직진을 했는데 나중에 도달하고 보니까 A라는 지점에 지금 어디 도달했냐면 오른쪽에 도달을 했네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분명 B에서 출발해서 A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도달한 걸 보니까 A의 오른쪽에 떨어졌어. 나 가다가 이렇게 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땅이 회전을 한 건데 여러분 지구가 회전하는 거 느껴지나요? 지구가 자전하는 거 우리 느낄 수 없잖아요. 실제로는 땅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지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기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구 자전의 효과입니다. 실제로는 땅이 돌아갔지만 이상하게 대기가 움직인 것처럼 보여. 과학자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도입을 했냐면 전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이 생기고 있어. 그리고 그 힘이 대기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휘도록 만들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구의 자전 효과 또는 전향력 효과 때문에 대기가 어디로 휘고 있냐면 무슨 쪽으로 휘었죠? 자기가 가던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리해 볼 거고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설명한 거는 북반구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남반구는 이쪽에서 이제 지구의 자전 방향 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 돼요, 자전 방향이. 그래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제가 이쪽 왼쪽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북반구에서 남반구는 다르니까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북반구에서는 지구 자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돼요. 운동 방향의 오른쪽. 이거 중요해요.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 운동 방향의 오른쪽. 그냥 오른쪽 아니고 그 물체가 실제 움직이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이고 남반구는 동일하게 운동 방향에 대해서 근데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입니다. 북반구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자신이 움직이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고 남반구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근데 사실은 얘네가 실제로 휘어진다기보다는 땅이 돌아가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지구 자전의 효과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안쪽에 있는 이 내용들 지우고 다시 이제 대기 대순환, 실제적인 대기 대순환,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의 자전 효과를 모두 고려한 대기 대순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번에 지구의 자전을 고려한 경우의 대기 대순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 시작은 지구의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다. 그럼 어디가 에너지가 과잉돼가지고 따뜻해지느냐? 역시 여기도 적도지방이에요. 여기 따뜻해. 그 다음에 저기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부족해져가지고 저 극지방 가면은 이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어와요. 차가워요. 그러면 공기가 어디가 상승하고 하강하는지 아시죠? 따뜻한 지역은 공기가 상승할, 아이고, 잠시만요. 공기가 이렇게 상승할 거니까 위로. 더워진 공기는 가벼워져 상승하게 되면 여기는 기압이 저기압이 되겠다. 공기가 다 공중으로 빠져나가면 주변보다 부족한 상태 저기압. 자,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하강을 해서 여기에 이제 공기가 쌓이게 만들어요.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고기압이 되겠죠. 그죠? 아이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기들은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뭐 우주 뚫고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에 도달하면 여기에 공기가 계속 쌓여요. 쌓이다가 나중에 양쪽으로 발산한다고 했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이동.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공기는 어디까지 쭉 가냐면 저기 90도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쭉쭉쭉쭉쭉쭉쭉.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는 경우잖아요.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자꾸 어디로 휘냐면요. 북반구부터 볼게요.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자꾸 휘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는 저기압이니까 여기서 공기가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향해서 공기가 쭉 상승하고 있어요. 위로 상승을 했어. 자, 상승한 공기는 일정 높이에 도달하면 왜 저기 극지방을 향해 이렇게 이제 북쪽을 향해 이동할 거잖아요. 이 공기가 상공까지 올라온 다음에 상층에서 극지방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그린 건데 이렇게 똑바로 못 간다고요. 똑바로 못 가고 어디로 휘느냐? 지구가 땅이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휘어지다 보면 얘는 나중에는 언젠가는 완전히 이게 수평해지겠죠. 그죠? 어디에서 그렇게 수평해지게 되냐면 30도쯤, 얘가 잘 올라오다가 한 위도 30도쯤 되면은 이게 완전히 수평해져서 더 이상은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올라오는 공기들은 다 30도쯤 되면 여기에 다 모이게 돼. 즉 수렴하게 돼요. 잘 북극을 향해 쭉 잘 가다가도 계속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어디에 모이게 되느냐 30도에 계속 공기들이 오골오골 수렴을 하게 됩니다. 30도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쪽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저위도에서 북극을 향해 상승하기 시작한 온도, 쭉 북상을 하기 시작한 이 공기 덩어리는 최대 30도 이상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얘가 여기서 수렴해가지고 공기가 계속 모이게 돼. 공기가 또 많이 쌓이게 되면 얘는 갈 데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북극으로 가볼게요. 다시. 자, 얘도 이제 여기에 계속 지면에 공기가 땅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쌓이다 보면은 얘 이제 언젠가는 양쪽으로 이렇게 발산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60도를 향해 내려오던 이 공기도 끝까지 원래는 적도를 향해 내려왔어야 돼요. 쭉 이렇게.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근데 지구의 자전을 고려한다면 이 공기는 끝까지 내려올 수가 없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한 공기가 밑으로 쭉 충분히 내려온 공기가 이제 충분히 쌓이면은 이번에는 상공이 아니라 지상 근처에서 저기 60도, 저위도를 향해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못 내려온다고. 오른쪽으로 휘어진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이 아니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태블릿으로 강의를 듣고 있던 태블릿 거꾸로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저 공기에 움직이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저 공기의 입장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면 어디로 휘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왼쪽이지만 저 공기 입장에선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거죠. 얘도 휘어지고 휘어지다가 결국 마지막에 수렴하게 되는 위치는 어디냐? 위도 60도. 여기 그지? 그러니까 최대 30도 이상 못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휘어져서 얘가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공기가 많이 모이게 돼요. 여기에 공기가 오다가 이 이상 못 내려오니까 여기에 공기가 계속 모이게 되고, 나중에 공기 많이 쌓이면 또 갈 데 없으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게 돼. 이런 흐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 위드 상승한 공기는 원래 이제 자전하지 않을 때는 극지방까지 쭉 올라가게 되지만 자전을 하기 때문에 최대 어디까지 올라가냐? 30도까지만 올라간다. 그 다음에 저기 극지방에서 하강에서 고기압을 형성한 이 공기도 원래는 끝까지 적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할 때에는 자전 때문에 오른쪽으로 인해 이동 방향 점점 휘어서 최대 30도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내려오게 된다. 여기에 쌓인 공기는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상공에 쌓인 공기는 이렇게 하강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제 위로 계속해서 상승한 공기는 뭐 더 이상 뭐 우주로 뚫고 갈 수는 없으니 여기서 계속 축적이 되다가 나중에는 또 양옆으로 발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발산, 여기로 발산. 그럼 언젠간 다시 또 극지방에 여기 모여가지고 아래로 하강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저위도를 향해서 발산한 요 공기는 여기서 저기 적도에서 올라온 공기와 합쳐진 다음에 또 여기 계속 축적되다가 나중에 갈 데 없으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공기 쌓이다 갈 데 없으면 양쪽으로 발산해요. 양쪽으로 발산해요.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최대 30도 이상은 못 간다. 가다 보면 결국에는 30도 정도 되는 지점에 수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환이 지금 3개로 끊겼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고려한다면 북반구에 이제 몇 개의 순환이 생겼냐면 3개의 순환이 생겼어요. 1번, 2번, 3번. 이때 1번 순환 이제 교재를 보실게요. 1번 순환은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은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을 해. 그 다음에 극지방 향해 가다가 끝까지는 못 가고 최대 30도까지만, 위도 30도 정도까지만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강을 해가지고 다시 나중에 적도로 돌아오는 요 흐름을 우리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일단 3번 순환부터 먼저 볼 건데 3번 순환은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극순환은 극지방에서 냉각된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해서 쌓여요. 축적되다가 나중에는 양옆으로 발산을 이렇게 하는데요. 발산을 해서 원래는 적도까지 쭉 내려올 수 있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향력에 의해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계속 휘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직진 못하고 최대 30도까지만 내려가서 위도 60도에 이렇게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럼 위도 60도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가 꼭 따뜻해서 상승한다기보다 여기 공기 계속 쌓이고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으니 오갈 데 없어진 공기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승한 공기는 나중에 또 여기서 충분히 축적되다가 갈 데 없으니까 양옆으로 발산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3번 극순환을 이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가운데에 껴있는 2번 순환인데요. 이 2번 순환의 이름은 페렐 순환이에요. 이름은 여러분 교재 267쪽을 참고해주세요. 자,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1번과 3번 순환 사이에 껴있어요. 일단은 위도 30도에서 아까 공기가 이렇게 하강한 게 있었는데 얘도 사실은 원래는 되게 이 공기가 충분히 차가워져야 하강할 수 있거든요. 그건 극지방에서. 근데 여기서는 뭐 엄청 차가워져서 하강했다기보다 적도에서 올라온 공기가 30도 이상 올라갈 수 없어서 여기에 쌓였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강하는 거야. 얘가 뭔가 충분히 식어서 하강한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은 올라올 수가 없으니 거기서 하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하강한 공기가 여기 쌓이다가 이제 갈 데 없으니까 또 60도를 향해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올라온 공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엄청 따뜻하고 뭐 열을 많이 받아서 상승한다기보다는 뭐 얘는 뭐 갈 데 없으니까 30도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고 여기에 공기가 계속 축적되니까 오갈 데 없어진 공기 위로 억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환은 우리가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2번 순환은요, 사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1번, 3번 순환의 사이에 껴있는 순환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순환한다기보다 껴있는 순환인데요. 그 전에 1번, 3번 순환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1번, 3번 순환은 처음 시작 자체가 여기 뜨거워져서 상승하는 거고 저기는 충분히 차가워져서 하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번과
3번 순환은 어떤 순환이냐면은 열에 의한 순환이야. 따뜻한 부분 상승하는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이다. 어떤 어디가 더 뜨겁고 차갑냐에 따라 일어나는 순환이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열적 순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열에 의해 일어나는 순환을 우리가 직접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순환의 기본은 에너지 불균형이에요. 어디가 더 열 많이 받고 어디가 열을 좀 덜 받아서 춥냐, 이거에 따라 일어나는 순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순환을 직접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2번 순환은 아까 말했지만은 여기서 하강할 때 차가워서 하강하는 거 아니고 여기 상승할 때 뜨거워서 상승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냥 1번, 3번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좀 억지로 일어나는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번 순환은 기계적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껴있어서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순환이다. 간접순환이라 그래요. 기계적 순환이라는 뜻은 1번, 여러분 톱니바퀴 아시죠? 3번이 이렇게 돌아가고 1번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사이에 껴있는 2번이라는 이 큰 공기덩어리도 그 사이에 껴서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껴서 돌아간다 해서 이걸 기계적 순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이제 간접순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써 순환이 원래는 한 개였는데 세 개의 순환으로 나뉘어져요. 왜냐하면 공기가 쭉 올라가지 못하고 최대 30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기대 순환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순환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그 순환의 이름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왼쪽 그림에서 우리가 뭐 북풍, 남풍, 지상에서 분다고 했는데 지상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풍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나중에 해수의 표층 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아까 설명했었는데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자, 근데 고기압과 저기압이 여기 이제 90도랑 0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30도, 60도에도 어떤 기압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 그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아까 0도는 뭐 우리 아시다시피 여기서 공기가 따뜻해진 공기 상승하기 때문에 저기압이고, 그 다음에 90도 지역은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고기압이에요. 30도를 보겠습니다. 30도는 아까 여기서 공기가 하강을 했잖아요. 하강해서 쌓이게 될 테니까 30도 지역은 당연히 고기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0도 지역은 공기가 위로 상승을 했네요. 여기는 공기가 상승해서 지상에 공기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기압이 낮은 상태, 저기압이 되겠네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사실은 극지방과 여기 적도 지역만 알고 나면은 여러분 퐁당퐁당이에요. 저고, 저고. 그래서 극지방과 저기 적도 지방만 딱 알게 되면은 나머지 두 지역은 그냥 여기가 저니까 그 다음은 고기압, 그 다음은 저기압, 그 다음은 고기압,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따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지상에 부는 지상풍 빨리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밑에 이제 저위도부터 봅시다. 자, 여기는 여기가 고위도네. 그럼 고위도에서 저위도면 저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겠다, 그죠? 자, 바람 부는 방향. 자, 근데 바람을 일직선으로 그리시면 안 되겠죠. 이 바람도 불어오면서 전향력에 의해서 휘어지게 돼요.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자, 그럼 일단은 30도에서 적도로 부는 바람. 요렇게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휘는데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여러분한테는 왼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요. 역시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불어가는데 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저기 60도에서 90도 사이에 부는 바람. 이 바람은 또 고위도에서 저위도 이쪽으로 불겠다, 바람이. 근데 역시나 오른쪽으로 휘어질 것이다. 근데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여러분한테는 왼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람 방향이 잘 표시가 됐을까요? 그렇네요. 그럼 바람의 이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여기 첫 번째 0도에서 30도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바람 이름에 붙는 이 방향은 바람이 시작되는 방향을 얘기한다고 했어. 그래서 극동풍은 잘 보시면은 약간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이고요. 그죠? 편서풍은 서에서 동을 향해 불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인데 얘는 왜 무역풍이라고 했냐면 옛날에 과거에 저기 유럽이랑 뭐 이런 데에서 배 타고 진짜 다른 나라에 무역하러 갈 때 이 무역풍을 타고서 배들이 이동을 했다고 해요. 이 바람이 무역을 하는데 이용됐던 바람이다라고 해서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남반구도 한번 살펴볼게요. 남반구는 쉬워요. 남반구도 기압은 퐁당퐁당이거든요. 여기가 고, 여기는 여기는 고. 맞잖아, 그지? 여기 추운 데가 공기가 차가워져서 하강을 할 거니까요. 고기압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바람 방향을 표시를 해보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이번에 남반구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진다 했거든요. 고에서 저로 바람 부는데 왼쪽이니까 이렇게 바람 불 거야. 아이고. 요렇게.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바람, 고에서 저로 부는데 왼쪽으로. 여러분한테는 오른쪽이겠다, 그지? 여러분한테는 오른쪽이야. 요렇게. 그 다음에 60도에서 90도로 부는 바람, 고에서 저로 불긴 부는데 왼쪽으로. 남반구니까 왼쪽으로. 요렇게. 자, 이 그림도 여러분 교재랑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67쪽에 있는 대기대순환 그림. 바람 방향 잘 일치하죠? 이름은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역풍. 여기 편서풍, 그 다음에 여기는 극동풍. 자, 근데 무역풍은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방향을 앞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불어오는 방향이 북동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니까 방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가 북동풍이죠, 그죠? 그래서 북동무역풍이라고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동무역풍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 앞에다가 방향을 붙여주기도 해요. 남동무역풍.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여러분 267쪽의 그림에 보면은 요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각 위도대를 부르는 명칭이 있거든요. 이것만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영도 지역. 여기는 우리가 적도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적도이면서 기압이 아까 저기압이었죠. 공기가 따뜻해져서 상승하는 데라서 적도 저압대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재 그림에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또는 적도라는 말 대신에 열대지방이잖아요. 적도라는 말 대신에 열대저압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이 푸는 문제나 교재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도 지역. 자, 여기는 이제 위도가 중위도니까 중위도. 그 다음에 기압이 고기압이 형성되는 데니까 중위도 고압대. 이렇게 부르고 여기도 이제 열대라는 말 대신에 여기는 아열대라는 말 붙여서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열대 고압대. 자, 그 다음에 60도로 올라가서 60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추운 지역이니까 한대라고 얘기를 할게요. 한대고 여기는 저압대니까 한대 저압대라고 부를 것 같은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한대 전선대라고 돼 있어요. 왜 한대 전선대냐면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위에서는 좀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밑에서는 좀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올라와가지고 둘이가 만나는 지역이잖아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형성하는 걸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중학교 때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거 배웠나요? 그런 전선들이 여기에 잘 형성이 돼요.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만나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여기를 한대 전선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이 30도 지역에다가 좀 별표 좀 해줄게요. 여기 아까 중위도 고압대, 뭐 아열대 고압대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옆에다가 잠깐 요 내용을 써놨어요. 여기 볼게요. 보통 저기압인 지역은 우리 기분 안 좋을 때 저기압이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저기압인 지역은 거기서 공기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공기가 보통 상승을 하면 구름을 잘 만들고요.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날씨가 좀 흐리고 비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압인 지역은 대체로 날씨가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 지역인데 공기가 하강을 하면 있던 구름도 사라지고 좀 맑은 날씨가 유지되면서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기 대순환 상에서 이 30도라고 하는 지역이 전 지구적으로 좀 고기압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위도 30도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물론 매일 뭐 비가 항상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항상 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사막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구에서 좀 유명한 큰 사막들 있죠.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뭐 고비 사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그런 대규모 그런 사막들은 대부분 다 요 30도, 위도 30도 지역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즉 고압대 지역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압대는 아무래도 그 구름이 잘 형성되는 저기압 부분에 비해서 비가 잘 안 오고 굉장히 건조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주에도 굉장히 큰 사막이 있는데 그 큰 사막 다 요 위도 30도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 사막이 형성되는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기대순환까지 좀 지금 설명을 마쳐봤는데요. 원래는 해수의 표층순환도 함께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지금 여기서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지 않고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만 고려한 경우, 그 다음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함께 지구의 자전까지 고려한 경우에 이렇게 대기대순환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 부분 지구의 자전까지 고려한 경우를 좀 더 중요하게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은 교재에 없는 그림이긴 한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대순환까지 설명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대기 대순환 복습하면서 표층 순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